한 여자가 이사회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손에는 휴대폰 하나 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하나.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아버지의 죽음, 빼앗긴 동생의 인생, 20년 넘게 지속된 거짓말. 이 드라마에서 진짜 무서운 건 악당이 아닙니다. 악당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완벽하게 사랑하는 척 해왔는지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비극은 철저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드라마 첫 번째 남자의 배경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드림그룹입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호텔 기업 드림호텔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왕국의 정점에는 마대창 회장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마대창 회장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것일까요? 이 드라마를 처음 볼 때 많은 시청자들이 마대창을 속고 있는 할아버지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드림그룹이라는 거대한 기업을 수십 년간 운영해온 사람이 정말 자신의 집안 깊숙이 파고든 거짓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이건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먼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봐야 합니다. 핵심은 한 쌍의 쌍둥이에서 출발합니다. 오장미와 마설인. 이 두 사람은 사실 같은 어머니 정숙희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자매입니다. 정숙희는 마동석의 연인이었고 그 사이에서 쌍둥이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정숙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확히는 사고를 당했다고 알려진 그 사건 이후 그녀의 지능은 5세 수준으로 퇴행했고 두 딸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 명은 정숙희 옆에서 반찬 가게 딸로, 한 명은 드림그룹의 손녀로. 이 흩어짐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이 드라마 전체의 핵심입니다. 쌍둥이를 갈라놓은 사람, 한 아이를 드림그룹의 손녀 자리에 앉힌 사람, 그리고 다른 한 아이의 존재를 철저히 지워버린 사람. 바로 채화영입니다. 채화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드라마를 절반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채화영은 드림호텔 대표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이 이 드라마의 진짜 공포입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마동석과 결혼하는 것. 마동석 드림그룹 후계자, 정숙희의 연인, 쌍둥이의 아버지. 채화영은 마동석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마동석에게는 이미 정숙희가 있었고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화영이 선택한 방법은 정숙희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쌍둥이 중 한 명만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 여기서 섬뜩한 건 채화영이 아이 하나를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마설인, 즉 동생. 이 아이를 데려와 드림그룹의 손녀로 키웠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짜 어머니인 것처럼. 마치 이 아이가 진짜 마동석의 딸인 것처럼. 그리고 나머지 한 명, 오장미 언니는 그냥 사라지게 내버려뒀습니다. 반찬 가게 딸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채화영이 가장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오장미는 살아있었다는 것.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 채화영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녀가 단순히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수십 년 동안 사랑받는 어머니를 연기했습니다. 드림그룹의 책임자를 연기했습니다. 가족의 일원을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얼마나 완벽했냐면 마대창 회장조차 오랫동안 속았습니다. 물론 정말 그들이 몰랐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오장미를 피해자라고 부르기엔 이 여자가 너무 강합니다. 그녀는 오복길이라는 의붓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오복길은 보육원 출신으로 정숙희와 장미를 거둔 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드라마 초반 채화영에 의해 희생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복길이 죽는 장면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채화영이 오장미의 존재를 지우기 위해 선택한 또 하나의 제거였습니다. 오장미는 그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장미는 깨닫습니다. 오복길의 휴대폰에 남겨진 녹음 파일, 그리고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이것들이 채화영의 범죄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장미가 이 증거들을 품에 꽉 쥐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냥꾼이 됩니다. 오장미가 이 드라마에서 설득력 있는 이유는 그녀의 분노가 납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동생을 빼앗겼습니다. 이름조차 지워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단순히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선택합니다. 채화영을 법정이 아닌 음지에서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진실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드림그룹 긴급 이사회장. 채화영이 대표이사 해임안을 막으려 안간힘을 쓰는 그 순간 오장미가 당당하게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대사.
당신이 죽인 우리 아빠, 그리고 빼앗긴 내 동생의 인생. 이제 전부 돌려받으러 왔어. 이 한마디에 20년의 시간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이 드라마 제목이 첫 번째 남자인 이유가 있습니다. 강백호. 그가 오장미에게 있어 처음으로 진심으로 그녀의 편이 되어준 남자입니다. 강백호는 강남봉의 아들이자 이혼 전문 변호사 한영자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잡한 관계가 하나 얽힙니다. 강남봉 강백호의 아버지 이 사람이 최화영과 불륜 관계였습니다. 즉, 강백호의 아버지는 드라마의 핵심 악당과 연결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강백호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무너졌을까요? 강백호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역동적인 여정을 걷는 인물입니다. 그는 오장미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를 행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최화영의 수아들이 오장미와 정숙희를 위협할 때 강백호는 단숨에 그들을 제압하고 두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백호의 행동은 단순한 영웅 플레이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이 사건의 진실에 근접해 있었고 오장미가 위험에 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 이게 강백호라는 인물을 단순한 남자 주인공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진실을 추적한 조력자로 만드는 핵심입니다. 강백호는 또 마대창 회장과의 직면 장면에서도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오장미를 데리고 직접 마대창 회장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힙니다. 마서린이 유괴된 친손녀이지만 오장미 역시 최화영이 몇 번이나 죽이려 했던 진짜 쌍둥이 손녀라는 사실을. 이 장면에서 마대창 회장의 표정 변화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분노인가요? 충격인가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자책인가요? 마서린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녀는 최화영에 의해 유괴되어 드림그룹의 손녀로 자랐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바뀌었고 태어나면서부터 거짓 정체성 속에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마서린은 악인인가요? 아닙니다. 마서린은 피해자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마서린의 위치가 복잡해집니다. 강준호가 처음 결혼하려 했던 상대가 마서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서린이 실제로는 오장미의 대역이었다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최화영은 자신이 가로챈 아이를 철저하게 자신의 계획에 맞게 키웠습니다. 드림그룹의 후계자와 결혼시키기 위해. 자신의 아들 강준호와 마서린을 연결시키기 위해. 이건 유괴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을 말로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마서린 입장에서 가장 잔인한 건 그녀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마대창의 손녀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최화영이 유괴한 아이였고 자신에게는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사실. 그 충격이 마서린을 어디로 이끌지 이 드라마는 끝까지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강준호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묘한 위치에 있는 인물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는 최화영의 친아들이자 드림호텔의 셰프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강준호의 진짜 역할이 드러납니다. 그는 어머니 최화영의 야망에 이용당해 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부분입니다. 강준호가 결혼하려 했던 마서린이 실은 오장미의 대역이었다는 것. 최화영은 마서린을 강준호와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 드림그룹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하려 했습니다. 즉, 최화영은 자신이 유괴한 아이를 자신의 아들의 배우자로 만들려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해관계의 계산이 아닙니다. 이건 관계입니다. 강준호는 이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신이 결혼하려던 여자가 어머니가 유괴한 아이라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그 과정에서 살인까지 공모했다는 것. 이 충격 앞에서 강준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이 드라마의 또 다른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강준호가 최화영의 편에 설지 아니면 오장미의 편에 설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강준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최화영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흔들립니다. 이 드라마에서 최화영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누구일까요? 오장미, 강백호, 마대창 회장. 아닙니다. 바로 한영자입니다. 한영자는 강남봉의 아내이자 강백호의 어머니. 이혼 전문 변호사. 이 인물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 강남봉과 최화영의 관계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조용히 증거를 모으는 시간. 이 시간이 드라마 내내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영자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최화영을 법적으로 무너뜨릴 준비. 여기서 무서운 건 한영자의 무기가 감정이 아니라 법이라는 점입니다. 최화영은 오장미의 분노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강백호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가 수집한 법적 증거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한 형제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증거들이 어떤 형태로 폭발할지. 이것이 이 드라마의 숨겨진 뇌관입니다. 채화영의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내부 균열 때문입니다. 염산월과 진홍주. 이 두 사람이 채화영의 핵심 공모자였습니다. 염산월은 진홍주의 어머니입니다. 채화영에게 협박당하며 오랫동안 그녀의 편에서 움직여왔습니다. 진홍주는 강준호의 동료이자 오장미의 조력자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채화영을 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왜일까요? 채화영이 자신들을 버릴 것이라는 걸 먼저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중요한 장면입니다. 채화영의 몰락은 그녀가 강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썼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버려질 것을 알면 먼저 배신합니다. 채화영은 이 기본적인 인간의 심리를 너무 오랫동안 무시해왔습니다. 염산월과 진홍주는 오장미 측에 붙어 채화영의 과거 유괴 사실을 증언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으로 채화영 주변의 철옹성에 균열이 생깁니다. 내부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무너짐은 항상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비극적인 캐릭터를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정숙희를 꼽겠습니다. 정숙희는 오장미와 마설인의 생모입니다. 그리고 마동석의 연인. 하지만 사고로 인해 지능이 5세 수준으로 퇴행했습니다. 지금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정숙희를 처음에 그냥 불쌍한 엄마로 봅니다. 하지만 이 인물이 단순히 불쌍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납치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 일부가 되살아나는 순간입니다. 채화영이 마설인을 데려가던 그날의 기억. 정숙희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표현할 수 없었을 뿐. 정숙희가 그 기억을 일부 떠올리며 울부짖는 장면. 이게 이 드라마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20년이 넘도록 자신의 두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랐던 어머니. 알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었던 어머니. 그리고 그 기억이 비로소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 정숙희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20년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주는 여운이 이 드라마를 단순한 막장극이 아니라 진짜 가족극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제 이 질문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입니다. 마대창 회장,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요? 그는 드림그룹을 수십 년간 이끌어온 사람입니다. 손녀 마설인을 깊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채화영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마동석이 실종 상태라는 것, 정숙희가 갑자기 지능이 퇴행했다는 것, 그리고 채화영이 드림그룹 안에서 점점 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마대창의 눈앞에서 벌어졌습니다. 거대 기업의 수장이 정말 이 모든 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물론 드라마는 마대창을 진실을 모른 채 속고 있는 인물로 그립니다. 하지만 강백호와 오장미가 모든 진실을 밝혔을 때 마대창의 반응이 충격보다 분노에 더 가깝다는 건 흥미롭습니다. 진짜 몰랐던 사람의 반응인가요? 아니면 알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 결국 직면하는 순간의 반응인가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마대창을 단순한 피해자로 끝낼지 아니면 그 역시 어떤 형태로든 공모의 한 축이었는지를 보여줄지. 이것이 앞으로 이 드라마를 봐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오복길의 죽음입니다. 오복길은 보육원 출신으로 정숙희와 오장미를 거둬준 은인입니다. 아무런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그는 오장미에게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채화영에 의해 희생됩니다. 이 죽음이 드라마 전체의 기폭제입니다. 오장미를 움직이게 만든 것이 이 죽음입니다. 강백호를 본격적으로 진실 추적에 나서게 한 것도 이 죽음입니다. 그리고 정숙희에게 충격을 주어서 기억의 일부를 되살린 것도 이 죽음입니다. 채화영은 오복길을 제거함으로써 오장미의 존재를 마지막으로 지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오히려 자신의 몰락을 앞당겼습니다. 오복길의 휴대폰에 남겨진 채화영의 목소리 녹음. 그리고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 오복길은 죽었지만 그의 휴대폰이 살아남아 채화영을 심판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가장 시적인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평범하게 살다 간 사람이 결국 악당을 무너뜨리는 열쇠를 남겼다는 것.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드림그룹 긴급 이사회 장면입니다. 채화영이 대표이사 해임안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드림그룹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직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이 열립니다. 오장미가 당당하게 들어옵니다. 손에 쥔 것은 오복길의 휴대폰, 그리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장미는 아무 말 없이 대형 스크린을 켭니다. 오복길의 휴대폰에 녹음된 채화영의 목소리, 그리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됩니다.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사회 멤버들이, 마대창 회장이 모두 그 화면을 봅니다. 그리고 오장미가 입을 엽니다. 당신이 죽인 우리 아빠, 그리고 빼앗긴 내 동생의 인생. 이제 전부 돌려받으러 왔어. 이 순간 카메라는 채화영의 얼굴을 비춥니다. 얼어붙은 표정. 2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얼굴. 그리고 마대창 회장의 얼굴. 분노로 떨리는 손. 이 두 얼굴이 교차되며 이 장면이 끝납니다. 이 장면이 강력한 이유는 대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장미의 단 두 줄이 20년을 압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화영의 침묵이 모든 것을 자백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드라마가 직접 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혹. 마동석은 정말 실종인가요? 이 드라마에서 마동석은 해외에서 실종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채화영이 정수키를 제거하고 쌍둥이 중 한 명을 유괴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마동석도 그냥 사라졌다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마동석의 실종이 채화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타이밍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의혹. 양금순은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이 드라마에 양금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집안의 비밀을 간직한 어른으로 소개됩니다. 하지만 그 비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양금순이 알고 있는 집안의 비밀이 단순히 채화영의 악행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마대창 회장과 관련된 더 깊은 무언가인지, 이것이 앞으로 이 드라마에서 폭발할 또 다른 뇌관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의혹. 강준호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채화영의 설인이 친딸 아니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드림호텔에서 일하면서, 어머니의 야망에 이용당하면서 강준호가 정말 단 한 번도 자신의 어머니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알면서 외면한 것인지, 정말 몰랐던 것인지, 강준호가 이 진실에 직면한 이후 보여주는 행동이 그 답을 줄 겁니다. 네 번째 의혹. 채화영은 언제부터 마동석을 원했던 걸까요? 이건 단순한 욕심이나 탐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채화영이 정숙희와 마동석의 사이에 개입하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랜 시간에 걸쳐 계획된 것인지가 드라마 초반에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다. 채화영의 집착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알면 이 모든 비극의 진짜 출발점이 보입니다. 이것이 이 드라마를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채화영을 단순히 나쁜 여자로 규정하면 이 드라마의 절반을 놓치는 겁니다. 채화영의 심리를 해부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표면 능력 있는 드림호텔 대표, 헌신적인 어머니, 드림그룹의 기둥. 속내 자신이 가질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것을 향한 끝없는 집착, 그리고 그 집착을 위해 무엇이든 제거하는 냉혹함. 채화영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죄책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이 있으면서도 멈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복기를 제거할 때, 정숙희를 제거할 때, 오장미를 여러 번 죽이려 할 때, 채화영은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악인의 심리가 아닙니다. 이건 자신이 선택한 길에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일종의 집착의 관계입니다. 채화영이 무너지는 방식을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패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의 실체를 직면하는 방식으로 무너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오장미를 단순히 복수하는 주인공으로 보면 이 캐릭터가 왜 설득력 있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오장미는 분노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 아래에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버지 오복길에 대한 사랑, 어머니 정숙희에 대한 사랑,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동생 마설인에 대한 그리움. 오장미의 복수는 미움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은 상처를 되돌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오장미가 이사회장에 들어갔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는 게 아니라 슬픔으로 떨립니다. 당신이 죽인 우리 아빠, 그리고 빼앗긴 내 동생의 인생. 이제 전부 돌려받으러 왔어. 이 대사에서 돌려받으러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장미는 복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되찾으러라고 했습니다. 이 차이가 오장미라는 캐릭터의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강백호는 이 드라마에서 유일하게 선택을 통해 오장미 편에 선 인물입니다. 그는 채화영의 피해자도 아닙니다. 드림그룹과 직접적으로 엮인 인물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장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위험에 뛰어듭니다.
강백호의 심리에서 주목할 건 그의 용기가 아닙니다. 그의 일관성입니다. 최화영의 수하들이 오장미를 위협할 때도, 마대창 회장을 직접 찾아가야 할 때도 강백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랑의 감정이 아닙니다. 오장미가 겪어온 불의에 대한 강백호 자신의 분노이기도 합니다. 강백호는 자신의 아버지 강남봉이 최화영과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강백호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 한영자를 배신한 아버지, 그리고 그 배신의 상대가 이 모든 비극의 설계자 최화영이라는 것. 강백호는 자신의 가족이 이 비극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장미의 편에 서는 것이 자신의 아버지를 고발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강백호는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강백호가 첫 번째 남자인 이유입니다. 오장미의 삶에서 처음으로 진짜로 그녀의 편에 선 남자. 지금까지 전개를 보면서 앞으로의 이 드라마가 어디로 향할지를 예측해보겠습니다. 이건 공식 예고편이 아닙니다. 이 드라마의 흐름과 구조를 분석한 저의 예측입니다. 첫 번째 예측. 최화영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회 장면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지만 최화영이 지금까지 쌓아온 법적 방어막이 그리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이강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봉이라는 카드가 있습니다. 최화영이 마지막 발악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가 앞으로 드라마의 핵심 긴장입니다. 두 번째 예측. 마동석은 살아있습니다. 실종 상태라고 알려진 마동석이 살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살아있다면 그가 돌아오는 타이밍이 최화영에게 가장 치명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예측. 마서린과 오장미의 재회가 이 드라마의 진짜 클라이맥스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최화영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이 드라마의 진짜 감정적 정점은 쌍둥이 자매의 재회 장면일 겁니다. 20년간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살아온 두 사람. 그 만남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지가 이 드라마를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 예측. 강준호는 결국 오장미 편에 섭니다. 어머니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지겠지만 강준호가 진실을 직면한 이상 그가 최화영의 편에 계속 설 수 없게 되는 사건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것이 마서린과 관련된 사건인지 아니면 오복길의 죽음에 관한 진실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강준호의 선택이 이 드라마의 또 다른 분기점입니다. 다섯 번째 예측. 한영자의 법적 카드가 최화영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것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한영자가 수집한 증거들은 감정적 폭로가 아닌 법적 심판으로 최화영을 끝낼 겁니다. 오장미의 이사회 폭로가 도덕적 심판이라면 한영자의 법적 준비가 최종 심판입니다. 이 두 라인이 합쳐질 때 최화영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이 드라마를 단순히 막장 복수극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은 이 드라마가 담고 있는 더 깊은 이야기를 놓치는 겁니다. 첫 번째 남자는 결국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다. 오장미에게 진짜 아버지는 혈연관계인 마동석이 아니라 보육원 출신으로 그녀를 거둔 오복길이었습니다. 강백호에게 진짜 사랑은 자신의 가족 안에서 찾는 안락함이 아니라 오장미를 위해 모든 위험을 감수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최화영이 실패한 건 법적으로 걸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쌍둥이를 전략으로 봤고 오복길을 장애물로 봤고 강준호를 도구로 썼습니다. 그 결과 가장 강력해 보였던 최화영의 왕국이 가장 먼저 균열이 온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아무것도 없어 보였던 오장미가 결국 모든 것을 되찾습니다. 이게 이 드라마가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화려한 궁전은 사람으로 쌓아야 합니다. 사람을 소모품으로 쌓은 궁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시청자들이 가장 분노했던 장면들을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1위 오복길의 죽음. 이 장면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오복길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순수한 인물입니다. 아무런 욕심도 없이 그저 오장미와 정숙희를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을 최화영이 제거한 장면. 이 장면에서 최화영에 대한 시청자들의 감정이 악당에 대한 흥미에서 진짜 분노로 전환됩니다. 2위 최화영이 오장미를 여러 번 죽이려 한 것. 드라마 안에서 최화영은 오장미를 몇 번이나 제거하려 시도합니다. 자신이 유괴한 아이의 쌍둥이 언니를 단지 진실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계속 죽이려 한다는 것. 이 반복적인 시도가 최화영이 단순한 악당이 아닌 집착과 광기의 화신으로 인식되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3위 정숙희의 기억이 돌아오는 장면. 분노가 아니라 슬픔으로 무너지는 장면이지만 이 장면을 본 시청자들이 가장 오래 기억한다고 합니다. 20년간 두 딸이 어디 있는지 몰랐던 어머니. 그 기억이 잠깐 열리는 순간
이 장면이 주는 여운이 이 드라마를 단순한 복수극이 아닌 진짜 가족 이야기로 만들어줍니다. 이 드라마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대사를 3가지 골랐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죽인 우리 아빠, 그리고 빼앗긴 내 동생의 인생. 이제 전부 돌려받으러 왔어. 오장미, 드림그룹 이사회장에서. 이 대사는 이 드라마의 모든 것을 압축합니다. 아버지의 죽음, 동생의 납치, 그리고 오장미 자신이 잃어버린 20년. 그것을 복수가 아닌 되찾음으로 표현한 것. 이 한 줄이 오장미라는 인물을 완성시킵니다. 두 번째, 채화영이 이강혁을 통해 오장미를 위협하며 했던 말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오복길의 휴대폰에 녹음되어 있었다는 것. 채화영 스스로 자신의 범죄를 기록에 남긴 셈입니다. 이 역설이 이 드라마에서 가장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순간의 말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증거가 됩니다. 세 번째, 강백호가 마대창 회장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는 장면. 이 장면에서 강백호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는 마대창 회장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증거를 차분하게 제시합니다. 이 차분함이 오장미의 분노와 대비되어 두 인물의 관계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보여줍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는 장미와 이성으로 뒷받침하는 강백호. 이 두 사람이 함께이기에 채화영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사회 장면에서 오장미가 채화영을 정면으로 무너뜨렸지만 이 드라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채화영은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살아남았습니다. 수많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발악은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궁지에 몰린 채화영이 어떤 카드를 꺼낼지, 이강혁이 끝까지 채화영의 편에 설지, 강남봉이 채화영을 보호하려 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마서린은 결국 누구의 편에 설까요? 마서린 입장에서 채화영은 어머니입니다. 나쁜 짓을 한 어머니지만 자신을 키워준 사람입니다. 그 복잡한 감정 안에서 마서린이 어떤 선택을 할지. 이것이 이 드라마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유입니다. 진짜 반전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남자 리뷰 어떠셨나요? 이 드라마는 단순히 누가 이기고 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빼앗긴 것을 어떻게 되찾는가,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을 어떻게 다시 만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오장미가 이사회장에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그 장면,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분노로 폭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기억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오장미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 다음 화를 보시면 오늘 이 리뷰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 인물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끝납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만드는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